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포함하면 이 교육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꽤 많을 겁니다. 수능을 약 한 150일 5개월 앞둔 시점에 당정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초고난이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 소위 물수능 이슈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이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논란이 되어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대략 10%도 안 되는 킬러 문항을 정조준하겠다. 대통령 얘기는 약자인 우리 아이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다. 불공정한 행태다. 강단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해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 중에 3대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인데요. 그중에 교육개혁의 가장 큰 핵심 화두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저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사교육이 너무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공교육이 좀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 보수 뭐 모든 학부모 형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좀 완화시키는 이 문제를 어디서 풀 것인가? 여기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입시 이 부분을 좀 풀어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내용이 이제 이번에 이주호 교육부 총리의 이 국정과제 보고를 받으면서 의사가 전달이 됐는데 이 부분을 교육부 총리의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논란이 이른바 물수능으로 전달이 왜곡되면서 이게 이제 수능 앞두고 모든 학부형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갑자기 수능 쉽게 내라 이 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발언과 의지와 문제의식은 제가 말씀드린 교육개혁의 핵심. 그러니까 이 수능으로 거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공교육이 죽고 사교육이 왕성하게 활기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공정하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의식인데 예. 이 부분이 잘못 전달돼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저는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조율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국민에게 설명되는 것들 중에 좀 매끄럽게 해야 될 시스템 정비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논의로 치고 지금 이미 이야기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수능에서 말하는 킬러 문항 때문에 이른바 강남의 특정 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사교육 일본지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킬러 문항 몇 개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우리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돈이 거기에 다 쏠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사다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 한 문제가 그럼요. 변별력이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요즘 뭐 예를 들면 의대 열풍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든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단순히 물수능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촉발하고 있는 과대 포장된 이 사교육의 이 활개치는 현상들을 좀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게 저 대통령의 문제의식이고 의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대통령이 물론 뭐 장관 경질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교육부 총리,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 뭔가 대통령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교육부 밑바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금 처음 하는 장관이 아닙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교육부 장관을 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어떤 입장도 있을 건데 문제는 윤 대통령이 거듭해서 이 수능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6월 달 모의고사 때 또 이런 킬러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상간에 킬러 문항 한 문항이 1조 원이다라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그만큼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런 게 하나 있으면 학생들 다 몰입합니다. 지금요. 주말 되면 지방에서 서울로 KTX 타고 올라오는 그 학생들이 15,000명이나 된대요. 그래서 주말 동안 공부하고 또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수능이다 보니까 결국 한 문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니까 예. 이런 문제 하나로 그냥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수능 문제, 물론 뭐 교육 문제는 하나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이 고리를 어떤 방식, 어디서부터 풀 것인가 문제를 바로 수능 문제에 집중했는데 문제는 교육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전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없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충격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부 자체 정부의 얘기고요. 현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개혁 방향성이 옳다고 하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파리로 출국 전 심심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십시오. 내놓는 발언과 지시에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소 교육에 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겠죠.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대학 입시가 갖는 사회 악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화면으로 가름할게요. 뭐 여러 얘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얼굴만 보면 아주 잘 알려진 일타 강사들이 애들만 불쌍하다 혹은 학교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인데 이거 앞으로 다가올 9월 모의고사 평가 그리고 수능까지 어떨지 더 미지수다. 애들러서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좀 비판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 강사들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학생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학부모들의 여론 역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뭐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아마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너무나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단지 5개월밖에 앞둔 시점에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 더는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냐 또는 이 수능에서 변별력을 갖출 대안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제대로 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지금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학원이나 사교육계나 아니면 실제로 자녀의 입시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물수능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라는 것이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면서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오히려 물수능으로 가게 되면 지금 반수생이라든지 N수생이라든지 갑자기 대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는 킬러 문항을 대체할 만한 준킬러 문항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또는 다른 논술 전형이나 면접 전형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사교육비 절감이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같은 발언이 수능 단지 5개월을 앞둔 시점에 나왔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평가원 감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평가원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개입이 너무나 과도하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더라도 너무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현장이 혼란스럽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이게 그 정부가 수능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한다고 했는데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이제 수능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을 내야 되는 원장이 그만둔다.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글쎄 뭐 원장이 모든 것을 출제하는 건 아니니까요. 원장의 사임이라고 해서 뭐 수능이 치러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이규민 원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된 그 원장이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어떤 그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인식 차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정권 교체에 따른 좀 후폭풍이 지금 교육계에도 밀려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백년 대계가 어떤 정권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 잘 보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이런 원칙이 통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킬러 문항이라는 굉장히 사교육에 의존을 하지 않으면 이 좋은 대학 또는 좋은 학과에 가지 못하는 이런 불공정한 입시는 이번 기회에 좀 바로잡자 이런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남은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 그런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하고 국민에게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빨리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3 수험생들 지금 꽤 혼란스럽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교육개혁 얘기 윤 대통령 얘기까지 한번 핵심 내용 만나봤습니다.